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유튜버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유튜브 내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조용하고 내향적인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유튜브에선 차분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활기찬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실제로 만나면 꽤나 발랄한 분이시네요.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재밌는 면도 많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게 인싸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막 인기 많아지는 법,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법 이런 걸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가 뭔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인기냐? 재수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유튜버라서 혹은 엄청 잘나서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심지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울면서 드로우 앤드류님한테 사람들이 내가 유튜버라서 나한테 접근하는 것 같아 하면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앤드류님이 그때 해주신 말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현님, 저 진짜 인터뷰하면서 대단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다 이현님보다 대단한 사람도 많고요.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이현님 그런 것 때문에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드로우 앤드류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유튜버들을 만나잖아요. 대단한 분이고 나도 원래 참 좋아했던 분이지만 사석에서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명하다고 해서 꼭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곁에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했는데요. 주변에 이제 귀인이 많고 항상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고 관계를 잘 지속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게는 이제 저의 사례에서도 제가 느낀 것, 그리고 다른 임덕을 많이 쌓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요. 내 눈에 멋진 사람 생각해보기입니다. 사실요. 멋진 사람의 기준도 각자 다른 거거든요. 저마다의 눈에 멋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멋져 보이는가? 저 같은 경우는요. 글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조리 있게 말하고 타인에게 배려심 있고 자기 분야에 전문성 있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기준일 수도 있어요. 글 꼭 잘 써야 되나? 뭐 책 많이 읽어야 하나? 뭐 나는 그냥 머리 긴 사람이 좋은데,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은데, 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 등등 내가 봤을 때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는 각자 다 다른 거거든요. 하여튼 나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멋지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생각해보기입니다. 멋진 사람을 떠올리기는 쉬워요. 이를테면 그게 이상형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멋지다고 나의 이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좋아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어울릴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관계라는 건요, 언제나 좀 쌍방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나를 원해야 이게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좋아할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를테면 저는 저에게 연락을 주신 연예인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연예인인 분들이 나한테 먼저 DM을 보내고 손 뻗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현님한테 그림 배우고 싶어요 하는 연락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림 잘 그리는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이미지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랑 친구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작가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똑같이 자기처럼 무언가 강점이 있거나 내가 원할 만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인, 배우, 저 이렇게 셋이서 그림 모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셋이 굉장히 조금 뜬금없는 조합이잖아요. 시인이랑 배우랑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셋이 어울릴 수 있었던 거는 서로 시를 배우고 싶었고 연기를 배우고 싶었고 그림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꼭
배우자고 우리가 맨날 배움만 하고 학습만 하고 서로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감을 주고받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매력 포인트가 있을 때, 줄 게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사람이 나를 원할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더 매력있게 다듬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아직 줄 게 없다면 무언가를 줄 단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때는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맨날 영화만 보고 다니고 그림만 그리고 집에서 인스타 라이브만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쌓여서 저의 창작의 미천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저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럴 시기가 아니라 저의 인풋을 쌓을 시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을 관계를 맺고 싶어도 내가 지금 꾸미기도 해야 되고 내가 대화 소재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관계가 잘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에서 지금 횡단보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닥을 뜯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아스팔트를 깔고 그거를 며칠 동안 말리고 그 다음에 그 횡단보도 페인팅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매력 있지 않아. 줄 게 없어. 그렇다면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어필하고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조금 더 멋있게 가다듬는 시간이 더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했을 때가 저는 인맥 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뭔가 이미 좀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때는 인맥 관리를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인맥 관리를 언제 하냐? 저도 해봤고 동시에 당해봤는데요. 내가 이제 줄 게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자꾸 안부를 전하고 눈치 보게 되고 막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봤고 동시에 그렇게 저한테 하는 분들을 제가 겪어봤을 때 경험이 안타까움만 느껴집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챙겨주고 안부도 전하고 막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데 영 친해지고 싶지가 않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인 게 아닐까. 그 사람이 저에게 딱히 크게 끌리지 않아서겠죠? 근데 매력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호감형이 되기 위해서 호감형의 인간이 되기 위한 시간을 쌓는 거는 그 각자가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연락만 많이 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그 상대편을 조금 더 지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아직 줄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남들이 봤을 때 크게 매력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내 매력을 가꾸고 혼자서 그걸 좀 사색해보고 이러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 게 없는 상황에서 자꾸 주려고 비어있는 호주머니를 뒤지지 말고 내 곳간을 채우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느끼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어떤 게 다른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잘 본다는 게 뭐냐. 딴짓하지 않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일찍이 해볼 수 있었던 게 제가 일기를 써서였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제가 아무리 딴짓을 하거나 생각에 다른 것으로 새더라도 제가 그거를 종이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의 흐름, 제가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의 감정에 조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감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일기를 써보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일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 밖에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멀티태스킹 안 하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유튜브나 뭐 음악이나 뭘 듣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하면은 한눈 팔기가 쉽고 내가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항상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체 같은 걸 좀 줄여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찾아듣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이나 제가 방금 느낀 것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는 게 왜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가? 제 친구가 최근에 해줬던 말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좀 배려 있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야?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강점 검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인관계 부분이 다 완전 강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대인관계 부분이 다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배려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은 남들 찻잔 비웠을 때 그 차를 따라주는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일단 내 잔 따르기 전에 남의 잔이 비었는지를 먼저 봐. 내가 먼저 목마르다고 느끼는 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도 보통 사람이고 보통의 성인이라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물을 마시고 싶고 목이 마르고 이런 게 나만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잔을 들여다보면 잔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럴 때 내가 이제 물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저 사람도 목이 마르지 않을까? 내가 휴지가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러는데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면 다른 사람도 이런 갈증이 있겠지? 슬픔을 느끼겠지? 나만큼이나 귀한 사람이겠지? 이거를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잘 지내보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그게 이제 삶의 목표, 내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남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 결국에 이거는 인기가 많아지는 법 아니면은 주변에 인맥을 잘 두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있으려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진심이 전해져서 내 곁에도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혼자 잘 지내는 법, 완전한 개인이 되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하는 생각은 내가 왜 그런 개인이 되고 싶었는가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서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핵개인의 시대가 왔고 혼자서 잘 지내고 이게 씩씩해지는 1인 가구의 세상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 속에 자신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진짜 많으니까요. 나 또한 좋은 사람 되면 그 사람들이랑 친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금은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오더라 하는 또 다른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영상에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